네,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지만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기를 미루는 분들 많으시죠? 시기를 미룰수록 주변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먼저 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아 건강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치과 네네. 치료에 대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특히 마취할 때 공포가 좀 크다고 하는데요. 네. 치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마취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이고 좀 전에 언급하신 대로 마취를 좀 더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치과 치료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치과에서 치료할 부위에 바로 주사기를 주입했을 때 잇몸을 찌를 때 한 번 아프고 또 빠른 마취액 주입 속도에 따라서 통증이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마취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무통 마취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하게 되면 마취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65세의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지금 어금니 4군데에 임플란트가 수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 한 군데 수술할 때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럭저럭 수술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할 때 조금 아프구나.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 때문에 정말 긴장하게 되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파서 내과에 치료를 한, 그래서 이분께서 사실은 이 어금니 4번째 수술을 하실 때는 수술 약속을 2번이나 옮겨가면서 고민하셨던, 그래서 결국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앞니가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심미적으로 보기 싫더라도 마취 때문에 치료를 계속 늦추시다가 급기야는 위, 아래 모든 치아가 움직여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마취를 좀 편하게 할 병원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에게 2단계 편안한 마취 방법, 먼저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치료할 부위에 잇몸에 표면 마취를 하고 30초를 기다려서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급하게 안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는 압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결국에는 이 2단계의 마취법을 시행받고 나서 원장님,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정말 미리 치료할 걸. 나 이거 정말 1년 전부터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9개의 치아를 빼고 7개의 임플란트를 하시고, 이러한 진행 과정 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차례 오실 때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께서 긴장하지 않고 하셨고, 이분께서는 요새 치과 오기 전날 이제 잘 주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다. 왜? 마취가 이렇게 편안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나서 정말 예전에 이 앞니 치료를 좀 빨리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시면서 아주 만족을 하셨던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취 방법도 좀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더 과학적이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사례 왔는데요. 개인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려움은 없는데 약간 구역질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돼요. 네. 근데 말씀하신 자체가 네. 약간 어폐가 있으신 게 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구역질이 없는데 치과에만 오셔서 구역질이 난다는 거는 네. 공포증이 없는 게 아니고 치과 공포증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겉으로 좀 센 척하고 속으로는 알바상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사실은 네. 건장한 남성분이 치과 의자에 앉게 되면 그때 더 긴장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한 개 임플란트 하실 때 나 수면으로 안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너무 긴장하셔서 다음날 내과에 가서 몸살 감기 치료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공포증은 사실은 치과 치료 속에서 받은 경험에 의한 안 좋은 경험이 있을 때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 역치가 낮으신 경우에 치과 치료 중에 여러 가지 행위로 나타나는데 치료 잘 받으시다가 이 아래턱을 덜덜덜 떠는 분도 계시고 계절에 상관없이 에어컨 빵빵한 여름철에도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구역질이 있는 경우 구토 반사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는데 치과에만 오면 나타난다면 치과 공포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73세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신데 이 끝에 보시게 되면 뿌리만 남아있고 이 아래 앞니가 많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치과 치료를 여러 군데 가셨는데 치료를 못한 이유가 뭐냐? 검사 과정에서 거울, 입안에 넣는 순간 계속 구역질을 하시니까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무사히 검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 이제 정말 나 임플란트 하는구나 하고 마취하려고 하는데 또 구역질이 나서 못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이 누굴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세상 일에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면 공포증은 사실 많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하고 30분 가까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저 한번 치료해 볼게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단계 편안한 무통마취, 표면마취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 할 때 한 가지 팁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분께서 입안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리 무통마취를 하더라도 구토 반사가 올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귀 쪽에 관심사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무통마취 끝날 때까지 구역질 없이 이분이 잘 하시고 심지어 이제 그 단계에서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5개의 치아를 빼고 3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진 근데 이분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일어나자마자 맨 첫 질문이 원장님 수술 잘 됐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저 구역질한 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 동안 구토 반사 없이 치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임플란트 뒷과정, 본 뜨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게 구역질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구토 반사 없이 치료를 잘 받으셨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오시는데 3시간 거리를 달려서 오시는 분이라 제가 선생님 저는 1년에 한 번만 검사해도 되니까 6개월에 한 번은 지방에 가까운 데 그냥 하시죠.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가 또 다른 치과 갔다가 긴장해서 구토 반사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저 여기 3시간 달려와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꼬박꼬박 오시는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한테 어떤 깨우침을 주셨냐면 아무리 제가 진료의 시간이 쫓기더라도 이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는 최소한의 시간은 이분한테 배려를 했을 때 이분과 나의 마음이 통하고 치료 효과가 결과가 아주 좋은 쪽으로 나눈구나를 알려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설명하신 이제 공포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또 잇몸을 절개하는 복잡한 식립 과정 때문에 네.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좀 꽤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절개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무절개 상태로 갔을 때 상처 부위가 훨씬 작으니까 네. 통증이 덜하고 치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바를 보면 7, 80대 분들 중에 당뇨, 혈압을 특히 갖고 있는 전신질환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치과 치료를 할 때 한 번에 한 개나 두 개 간단한 치료만 하고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치료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미루는 원인은 사실은 한 번에 다 치료를 하면서 좀 치료 횟수를 줄여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미루는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분은 89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뿌리 끝에 까맣까맣한 게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분께서 지금 총 18개의 치아 중에 16개의 치아에 뿌리에 고름이 차 있는 상태고 네. 2개 치아만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지금 빠져있는 자리에 대해서 최근 1, 2년 전에 경험을 보면 치과에 가서 아프게 마취해서 힘들고 빼고 나서 2시간 동안 솜을 물고 있었고, 본인께서는 고혈압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셨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피가 한 2, 3일 정도 계속 나서 이부자리 버리기도 하고 뭔가 좀 불쾌한 느낌도 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89세인데 이 나이에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 치과 치료 대신 차라리 진통제를 복용하고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약만 복용하시면서 견디셨는데, 이분의 아드님 중에 60대 중반의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왔던 겁니다. 저희 아버님 요새 식사도 거의 잘 안 하시고 물에 대충 말아 드시고 이거 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아버님이 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편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다행히도 모의 수술상에 임플란트를 빼면서 그날 다 심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보호자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혈압이 있지만 혈압약 똑같이 드시고 오셔서 주무시면서 그날 16개 치아를 한 번에 다 뺄 거고, 안에 있는 염증은 치아 뺀과 동시에 특수 약제를 집어넣어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염증 자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드님의 어떤 권유 속에서 아버님께서 내 나이가 많지만 한번 해볼까 해서 결정하셨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16개의 치아가 빠지고 13개의 임플란트가 그날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치아를 치료를 했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히 4개월이 지난 후에 치아가 다 만들어져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6개월마다 꼬박꼬박 오시는데, 최근 92세 된 상태에서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굴이 너무 동안으로 바뀌셔서 한 80세 정도로 보여서 어르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말씀이
아니 내가 뭐든지 다 잘 먹는데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저 사실은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때 결정해준 우리 아드님하고 수술해 주신 원장님 덕분에 하늘나라 안 가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해주셨을 때 아 정말 연세가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이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이분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날 매우 하루 종일 제가 엔돌핀이 돌아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처에 좀 잘 확인하셔서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아마 치과 치료는 더 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증상이나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여러 개가 뽑아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안 좋아져서 네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다 다수를 뽑게 네. 되는 이랬기 때문에 또 부담 때문에 안 가신 분들도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네네,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은 이유인데요. 네. 네. 일단 70대, 80대 되신 분 중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 어떤 전신질환을 갖고 계시고 또 드셔야 되는 약이 있으시고 하다가 보면 치과 치료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주무시는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이 의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치아를 상식에 벗어나서 한 개가 아닌 두세 개씩 뺀다든가 이러면은 긴장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긴장은 치아를 치료했는데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긴장해서 온 몸에 근육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이분께서 사실은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21개 치아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없이 뭐든지 드시면서 생활을 잘 하셨는데 외부로부터 교통사고에 의해서 큰 충격이 오시면서 이 치아 부위에 왔는데 이분께서 다른 쪽에 치료하시느라 치과 치료를 늦추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됐고 이분께서 한 달 반 뒤에 치과에 방문했을 때 이 21개 치아를 다 뽑을 수밖에 없는 진단이 나왔던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주변에 보니까 임플란트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몇 곳 치과에 갔는데 연세 있으시고 혈압이 있으시니까 치아를 한 개나 두 개, 3, 4일 간격으로 한 2달 정도 계속 뽑기만 하겠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4, 5개까지 한 번에 빼되 일주일 간격으로 5주에 걸쳐서 빼겠다. 그래서 이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서 2달은 입 빼러 다녀야 되고 그 후에 빠지고 나서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최소 2달에서 6달 사이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정말 6개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식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혈압약 먹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좀 편하게 할 때를 찾으신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부담을 좀 줄이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셨을 때 분석해 보니까 다행히도 당일날 빼면서 당일날 임플란트 뿌리 심고 뼈 이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한테 16개나 20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2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16개보다는 제가 비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20개를 심으면 훨씬 정기검진을 할 때 편하겠죠. 20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다시 이 치과를 가서 다시 오게 되면 갈등 때문에 아마 못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그냥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2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21개 치아를 주무시는 동안 다 빼고 20개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 이분의 경우에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아래 치아가 다 만들어져서
지금은 뭐든지 다 드시면서 생활하시고 이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는 7, 80대에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정말 이걸 한 번에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을 만난다면 치료가 이렇게 좀 쉽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는 저희 홍보대사십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 6개월마다 사실은 검사를 하다 네. 보니까 이분께서 매일 오시면 그때 자면서 한 번에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실 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편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게 저한테 에너지를 주시는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네. 치료 시간이 한 몇 시간 걸리셨어요? 하루에? 사실은 4시간 만에 치료는 다 끝났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4시간 중에서도 준비 과정, 주무시기 전, 네. 그다음에 이를 뺐기 때문에 특수 약제를 넣는 시간, 이런 시간 때문에 한 2시간. 그러니까 실제 빼고 심고 하는 시간은 뭐 1시간 반 많이 정도. 걸리진 않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주무시는 동안 하게 되면 긴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좀 편하실 수 예. 있는 거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편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입안에 마취된 게 1시간 이내에 다 풀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면 1시간 안에 이 마취 풀리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하게 됐기 때문에 저분의 경우에는 이미 아플 수 있는 시기를 넘어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여쭤보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보니까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한 70% 이상의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요, 위에 이빨이 네. 거의 없어요. 네. 어금니가 다 으치고, 앞쪽은 다 뿌리치 해가지고 2개뿐이 없고, 나머지는 4개가 뿌리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위에 수술을,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니까, 네. 뼈가 거의 앞에가 비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가능할 수 있나, 임플란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니 쪽에 뼈가 없다는 거는 아마 길이, 이 코뼈까지의 길이는 충분하실 거고요. 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갖다가 넓혀주는 뼈 이식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가능하고요. 이 어금니 쪽은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뼈를 갖다가 그 상악동 거리가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상악동까지 그 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는데 일단 치과에 따라서 아마 남아있는 뿌리를 빼고 몇 달 뒤에 그러한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치과에서는 뺨과 동시에 뼈 이식은 하는데 뼈 이식한 상태에서 붙을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좀 임플란트가 곤란하다라는 치과가 있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뼈 이식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완성까지 거의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주무시는 동안 치아도 그날 뿌리만 남은 5-6개를 한 번에 빼는 걸 추천드리고 뺐을 때 이 앞니 쪽은 폭을 넓혀주면서 임플란트 뿌리를 그날 심는 거고요. 어금니 쪽은 상악동을 올려주면서 심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8개의 뿌리를 심어주면 되고 비용적인 거와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다면 10개까지 심어주시면 틀리다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뿌리를 한꺼번에 빼고 동시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아주시면 아마 길어도 6개월 안에 과정이 끝날 수가 있고 치과 내원 횟수도 한 5-6번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좀 주변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상으로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6개월에 한 번 치과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건강 챙기시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치료와 예방을 하시게 된다면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6개월이 안 됐더라도 칫솔질을 하시든 진지 드실 때 피가 나는 증상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과에 방문해서 피나는 원인만 없애줘도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아마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 가시고 피가 날 때 꼭 체크해 주시는 거 생활 속에 명심하시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바로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퇴행성 목 디스크를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준비됐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드리겠습니다.